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조언자가 되어드릴 TV 멘토링 톡톡의 김영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피부 성분은 98%가 일치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런 피부의 차는 왜 생기는 걸까요? 그건 바로 남성은 피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여성은 피부에 좋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남녀의 피부를 다르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피부 고민을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 ARS로 전화를 주세요. 그럼 저희가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는 TV 멘토링 톡톡. 오늘은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들어보는 뷰티 상담과 인생 고민을 들어보는 라이프 스타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뷰티 고민을 만나볼게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주실 선생님은요. 여러분의 피부 고민 상담을 맡아주실 오정미 피부관리실의 오정미 원장님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TV 멘토링 톡톡의 뷰티 상담을 맡은 오정미입니다. 네, 뷰티와 관련된 문제는 선생님과 이제 상담을 하면 선생님처럼 이제 피부가 좋아질 것 같아요, 왠지. 그럼요. 어떤 고민이든 전화 주세요.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아름다워지고 싶은 남녀들의 뷰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의 피부 미용에 관한 토크, 뷰티에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피부 문제로 전화를 주셨나요? 예, 제가 얼굴에 살이 좀 많은데요. 네, 그게 고민이라서 상담을 좀 받고 싶어 전화드렸거든요. 아, 얼굴에 살이 많아서 고민이시라고 전화 주셨군요. 제가 얼굴에 살이 많은데 좀 처지고 탄력도 없어서 나이가 들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싶어 전화드렸어요. 네, 선생님, 이분께서는 얼굴에 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데다가 또 피부 트러블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데 어떤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먼저 어떤 상황이신지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얼굴에만 살이 많으신가요? 네, 저는 좀 유독 얼굴에 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몸무게가 줄거나 늘어도 사실 얼굴에 크게 변화가 없어요. 항상 좀 터질 것 같아도 살이 많은 편이고요. 사람들이 보면 살이 빠져도 얼굴이 그대로니까 사실 어릴 때는 제가 동안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처지고 탄력도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친구들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른 곳도 지금 살이 많으신가요? 다른 곳은 뭐 그렇게 크게 살이 찌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뭐 보통 수준인 것 같아요, 제 나이에. 얼굴은 정말 근데 터질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러면 주로 드시는 음식을 어떤 네. 음식을 드시나요? 예를 들어 뭐 딱딱한 음식을 많이 드신다든가 하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호두나 아몬드 같은 그런 견과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또 이제 그 견과류하고 마른 오징어 같은 것들도 되게 좋아하고 자주 먹었었어요. 요즘 또 자주 드시고 계세요? 예전에는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제가 잘 안 먹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집에 안 있고 나와서 살다 보니까 그런 종류를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운동은 어떻게 평상시에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사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매일 반복되고 이런 시간에 운동할 시간이 많지가 않아갖고요. 마음은 먹어도 뭐 매번 못하게 되고 그래서 운동은 좀 잘 못하고 있어요. 네. 나와 계신다고 하셔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어려울 수 있으신데 예, 혹시 단백질 섭취 같은 거는 좀 자주 하고 계신가요? 고기 종류를 좋아해서 지금 고기를 많이 섭취는 하는데요. 기름기가 있는 고기를 좀 많이 좋아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단백질보다는 지방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럼 혹시 얼굴이 네. 양쪽이 조금 비대칭이거나 하지는 않으신가요? 네, 사실 제가 봐도 약간 그런데요. 그냥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자세히 비교하고 보면은 약간 비대칭이거든요. 오른쪽하고 왼쪽을 비교해서 보면은 코에서 눈까지 거리도 왼쪽이 더 가깝고요. 네. 볼도 약간 왼쪽이 처진 것 같고요. 네. 약간 비대칭인 것 같아요. 네. 이분의 상담 내용을 지금 들어보니까 네. 얼굴에만 이제 살이 많으시고요. 네. 그다음 처지고 하셔갖고 굉장히 속이 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원래 나이보다 더 많이 들어보실 것 같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살이 많으신 게 아니라
유난히 얼굴에만 살이 많다 보니까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원인을 살펴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마른 오징어 같은 거나 호두 네. 같은 딱딱한 음식을 주로 많이 섭취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얼굴에는 교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아, 네. 이 근육은 음식을 씹을 때 작용하는 근육인데요. 이 근육을 과하게 사용을 하시다 보면 근육이 뭉치면서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아, 네. 우리가 어금니를 깨물었을 때 각이 지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네. 바로 교근이라는 근육인데요. 네. 이 양쪽에 있는 그 각이 진 부분을 손을 이용을 해서 손을 볼에 댄 다음에 원을 그리면서 좀 자극을 해주시면 훨씬 작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또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네. 늘어져 있던 근육들이 네. 긴장을 하면서 다시 탱탱해집니다. 아, 네. 네. 이렇게. 예. 그리고 얼굴 골격이 비대칭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얼굴이 비대칭이 되면 약간 틀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시고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아, 네. 노폐물이 쌓이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로 그냥 두시면 얼굴이 부으면서 부은 상태로 그대로 커진 상태로 유지가 되어버리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얼굴이 살이 찌고 또 턱도 커지면서 턱이 내려앉으면 이중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중턱이 되시면 얼굴이 또 더 커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시겠죠. 네. 그래서 그 이중턱이신 분들은 턱 아래쪽에 보시면 쏙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양손, 엄지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네. 지그시 눌러주시면 아, 이렇게요. 그 부분에 쌓였던 노폐물이나 림프들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중턱이 사라지고 얼굴이 또 작아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처졌던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당겨 올라가면서 얼굴 사이즈도 줄어들고 훨씬 예뻐지시겠죠? 네, 예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얼굴이 처져서 속이 상하실 텐데 화장품을 선택을 하실 때는 콜라겐이나 레티놀 성분이 많이 함유된 걸로 써주시고요. 네.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 네. 충분히 피부에 수분을 섭취를 해주셔야 보습이 유지가 되고 탱탱하고 윤기 나는 피부로 또 간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육이 탄탄해지려면 근육을 이루는 주성분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신데요. 음식을 골고루 잘 드셔서 탱탱한 피부를 유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음식도 골고루 잘 먹고 평상시 습관을 중요시하면 예쁜 얼굴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저희 전화 상담 계속 받고 있는데요.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고민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남자분이시네요. 어떤 피부 문제로 전화 주셨나요? 저는 결혼을 앞둔 30대 남자인데요. 네. 피부에 좀 트러블이 있어서 좀 상담을 받을까 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 피부에 어떤 고민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팔꿈치하고 무릎 부분이 좀 남들 보기에 좀 심하게 까만데요. 네. 혹시 뷰티샵에서 네. 교정이 가능할까요? 네. 결혼하기 전에 좀 고치고 싶어서요. 네, 꼭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분께서는 팔꿈치하고 무릎에 이제 색이 까매서 네. 고민이시라고 하는데 어떤 해결책을 저희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전화 주신 분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시고요. 네. 제가 지금 상담자분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평소에 팔을 잘 개고 계신 습관이 있으신가요? 예, 그런 습관이 있고요. 저는 잠을 잘 때도 사실 좀 팔을 개고 자거나 TV를 볼 때도 항상 팔을 좀 잘 개는 편이거든요. 팔꿈치를 세워서 바닥에 닿으시는 상태로 오래 계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는 거죠? 예, 네. 어릴 때부터 좀 자각턱이 된다고 해서 고치려고 했는데요. 습관이라서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그냥 포기하고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혹시 이 까만 팔꿈치나 무릎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샤워할 때도 때터울 같은 걸로 이렇게 팍 벗겨도 봤는데요. 네. 잠깐은 좀 좋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그냥 원래대로 돼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까매지는 것 같아요.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혹시 다른 크림 같은 걸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약이나 크림은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요. 사실 이번 여름에 결혼식이 있고 해서 그래도 좀 결혼식인데 좀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좀 많이 좀 창피하거든요. 네. 네. 지금까지 여름에 굉장히 불편하셨겠어요. 네, 맞아요. 아, 네. 좀 엄청 불편했죠. 솔직히 좀 딱 봐도 좀 많이 심해서 여름에 반팔 입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거의 얇은 긴팔만 입고 다녔고 좀 커서도 그냥 긴팔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저도 반팔을 입고 싶은데 너무 좀 심하다 보니까 좀 반팔을 못 입겠더라고요. 아, 그러면 샤워를 하신 후에 보습제 같은 걸 발라주신 적 있으세요? 보습제라고 하면 혹시 뭐 바디 클렌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수분이 함유된 바디 클렌저나 그 바디 로션 아니면 바디 워터 샤워 코론 같은 보습이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걸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사용한 적은 없고요. 제가 좀 끈적이는 걸 좀 딱 싫어해서 네. 샤워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발라요. 그 샤워하고 나서는 그냥 보통 선풍기나 그냥 드라이기로 몸을 좀 그냥 말리는 편이거든요. 바짝.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팔꿈치와 무릎에 과각질환 현상이 일어난 상태인데요. 원인은 한 자세로 오랫동안 그곳에 혈액과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수분이 빠져나가 버리고 네. 표피의 세포가 급격히 죽어버린 거죠. 어. 그런데 이 죽은 세포들이 네.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피부에 남아 있으니 속에 있는 피부들도 영양 공급이 또 이루어지지 않고 네. 하니까 계속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점점 악화가 되는군요. 네. 샤워를 하실 때 네. 충분히 불린 다음 손으로 밀어내시고 샤워가 끝난 다음에는 필히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수분을 유지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네. 약초 필링이 있는데요. 네. 이 방법은 빠른 시간 안에 각질을 탈락을 시키고 재생을 시켜주는 관리입니다. 효과가 아주 높고 단기간에 네.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셔도 습관을 고치지 않으시면 네. 또 되풀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네.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보습제를 꼭 발라주시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결혼하신다고 하셨는데 깨끗한 피부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 상담 전화 계속 받고 있는데요. 아래 ARS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나요? 예, 저는 45세 주부인데요. 네. 피부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받아볼까 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피부에 어떤 고민이 제일 고민이신가요? 네, 요즘 기미와 주근깨가 너무 많아져서 고민이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좀 기미 주근깨를 없앨 수 있을까 해서요. 좋다는 화이트닝 제품을 써봤는데 네. 별 효과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네, 선생님, 근데 이분께서는 기미와 주근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네. 같은데 또 저희가 어떤 해결책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기미와 주근깨는 우리 여성들의 평생 숙제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기미와 주근깨가 생기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나요? 네.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제가 피부 하나는 정말 좋았거든요. 하얀 피부이기도 하고 원래 잡티도 없어서 친구들이 다 부러워하는 피부였는데 네. 갑자기 최근에 이렇게 기미 주근깨가 생기기 시작하네요. 화이트닝 제품을 잘 쓰고 계시다고 하셨나요? 네, 기미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너무 보기가 싫어서 이거저거 좋다는 거는 제가 다 써봤거든요. 근데 별로 좋아지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외출하실 때 선크림은 잘 바르고 다니시나요? 여름에는 제가 잘 바르고요. 다른 때는 잘 안 바릅니다. 솔직히 귀찮아서 잘 안 바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선크림을 바르실 때는 도수가 네. 어느 정도의 제품을 쓰고 계셨나요? 도수가 뭐죠? 선크림에 보시면 제가 화장품을 잘 몰라서요. 네, 그 화장품 그 선크림에 보시면 네. SPF라 해서 자외선 차단 지수를 나타내는 그 표시가 있습니다. 그거요? 네. 50인가 그렇게 적혀 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별로 화장품에 관심이 없어서요. 네. 그러면
혹시 평소에 비타민 같은 영양제를 드신 적이 있으세요? 네, 남편이 워낙 건강식품을 좋아해서 집에 있는 영양제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도 자주 먹는 편이에요. 아, 예전에는 피부가 좋았다고 하셨는데 네. 혹시 피부 관리실에서 관리를 받으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사실 관리를 받아본 적은 없고요. 네. 피부가 좋았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기미도 생기고 하니까 사실 관리를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기미와 주근깨를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기미는 후천적인 경우가 많고요. 네. 주근깨는 일반적으로 선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네요. 또 이렇게 없앨 수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네. 완벽하게 없앨 수 있다라고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네. 충분히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기미는 깊이에 따라서 관리나 효과가 달라지는데요. 표피층에 10개 분포되어 있는 기미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화이트닝 관리나 네. 비타민C를 투여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지만 아, 네. 진피층까지 네. 깊게 자리 잡아 있는 경우는 먼저 순환을 시켜주셔서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셔야 합니다. 아, 네. 그리고 기미가 생기는 그 원인 중에는 뭐 피임약 복용이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또 육아나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햇볕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생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멜라닌이라는 성분은 우리의 주근깨도 만들고 기미도 만드는데 이 성분은 우리의 피부가 외부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아 위험에 처한 상황이 되면 네. 아, 우리 피부가 지금 위험에 처했구나 해서 보호하는 그 의미로 굉장히 많은 멜라닌을 순간적으로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멜라닌이 분비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기미가 진해지고 주근깨도 다시 진해지고 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순환을 잘 시켜서 이 멜라닌 생성을 억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에는 비타민C가 다량 함유된 그런 제품들을 써주시고요. 꼭 자외선 차단제를 사계절 내내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비타민C를 복용해 주시면 훨씬 기미 예방에도 좋고 완화를 시키는데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네,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기미가 생기는 걸 방지를 하려면 뭐 제품도 중요하지만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기미라든가 주근깨를 예방할 수 있는 식품 중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비타민C라는 성분이 있는데 네. 이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야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귤이라든가 자몽, 뭐 오렌지 이런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네. 야채 같은 경우에는 풋고추 같은 데도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음식에 국한되지 않고 네. 골고루 섭취를 한다면 비타민C뿐만 아니라 다른 영양소들도 같이 흡수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건강이라든가 건강이 또 좋아지고 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하면서 기미라든가 주근깨는 훨씬 완화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비타민 C만 챙겨 먹는 게 아니라 여러 영양소를 함께 먹으면 더 효과가 좋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외국에 나가면 피부에 기미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끔 참 재밌는 질문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외국에 나가면 더 기미가 많이 생기지 않냐라고 가끔 저도 질문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이라고 더 기미가 많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우리 국내 분들이 외국으로 여행을 가실 때는 자외선이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들을 여행을 하시다 보니 자외선에 노출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네. 국내에 계실 것 같은 경우는 뭐 실내나 이렇게 계시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에 나가시면 여행을 하시게 되시잖아요. 네. 여행을 하시다 보면 자외선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그리고 수영이라든가 물놀이를 하실 경우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고 지속 시간이 SPF 50 정도면 보통 일반적으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속이 되는데 네. 그게
뭐 수영을 한다든가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한 3시간, 4시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차단 효과가 떨어집니다. 네. 그러신 상태에서 계속 여행을 하시다 보니 자외선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햇볕에 노출되어 타시고 네. 그래서 기미가 더 짙어지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게 많습니다. 아, 더 많이 노출돼서 기미가 생기는 거지, 뭐 외국에 나간다고 더 많이 생기는 건 네, 아닌가 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가끔 제가 외출할 때 그냥 선크림만 간단하게 바르고 외출할 때가 많은데, 네. 그때는 집에 돌아와서 일반 세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클렌징을 꼼꼼하게 해줘야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아, 네. 우리 화장품 중에 가장 많이 트러블을 일으키는 제품이 이 자외선 크림, 차단 크림인데요. 아, 일반 네. 분들은 파운데이션이나 색조 화장품을 굉장히 중요시하셔서 그런 화장품들은 굉장히 깨끗이 지우시는데 네, 맞습니다. 선크림 같은 경우는 우리 육안으로 배웠을 때 색깔이 투명하거나 하얀색이거나 하다 보니 특별히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충 지워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실질적으로 자외선 차단 크림은 필히 깨끗이 이중 세안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외선 차단 크림 같은 경우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네. 햇볕을 흡수를 하는 자외선 크림이 있고요. 네. 또 자외선을 반사를 시키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아, 네. 예를 들어 흡수를 하는 제품을 바르신 상태에서 네. 7시간, 8시간을 대충 이렇게 지내시다가 씻으실 때도 그냥 간단하게 물세안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는 자외선 차단 크림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네. 피부에 맞는 클렌저를 사용을 하셔서 꼼꼼히 세안을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네. 선크림도 간단하다고 해서 간단하게 세안을 하는 게 아니라 더 꼼꼼히 지워야 한다는 선생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또 TV 멘토링 톡톡에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인생 고민을 함께 들어보는 라이프 스타일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민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주실 열애장명원의 천세원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과 함께 하니까 참 네.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들의 생활 속 이야기, 라이프 스타일 토크 시간인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만나보기 전에요. 지금 상담 전화 ARS로 해주시면요.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으니까 전화 주세요. 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예. 고민으로 전화를 주셨나요? 예, 지금 중국에서 네, 저희 노모랑 같이 이제 살고 있는데, 네. 예, 저희 와이프 아내랑 이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네. 지금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천세원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요.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천세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멀리서 전화 주셨어요. 예, 예. 네. 그 부부 문제신 것 같으신데요. 예. 네, 두 분 사주 좀 불러주시고요. 생년월일하고 태어난 시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예. 네. 제가 60년 1월 20일 오후 6시생이고요. 네. 저희 아내가 62년 10월 29일 밤 9시생입니다. 네. 밤 9시요. 예, 예. 지금 우리 남자분 사주를 보니까 일찍부터 그 직장 운이 참 잘 들어오셔갖고 이때까지 계속 그 회사를 다니셨다면 계속 승승장구로 참 잘 하셨던 것 같으신데 예. 그럼 중국은 그럼 지금 일 때문에 지금 나가 계시는 건가요? 예, 제가 네. 이쪽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예. 근데 아까 그 노모랑 잠깐 나가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예. 문제점이 어떤 건지 한번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희 지금 어머니께서, 네. 예, 좀 나이가 많으셔서
좀 아프시고 네. 하셔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 아내가 이제 보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 중국에 저랑 같이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예, 어머님이 이제 같이 여기 살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아내랑 자식은 이제 한국에 있고 네. 대신에 이제 부인이 자꾸 이혼을 요구를 한 지가 이제 벌써 3년째가 됐거든요. 네. 저도 네. 이제 참을 만큼 참았고 또 사는 게 아니어서 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네. 예, 혹시 제 팔자가 이혼을 하는 팔자인지 너무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뭐 멀리 타지에까지 가 계시는데 또 혼자 계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아프네요. 네. 너무는 그러면 그 부인께서 안 모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모시고 가시는 아무래도 건가요? 좀 몸이 많이 아프시다 보니까 네. 예, 수발하시기도 힘드시고 해가지고 중국에 제가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아유, 노고가 많으시네요. 알겠습니다. 본인 사주를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부인 문제도 좀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으신데. 예. 근데 본인 사주가 사실은 결혼을 물론 두 번 하는 사주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주에 뭐 이렇게 두 번 다 결혼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두 번씩 하는 사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하지만 어쨌거나 결혼이 두 번이 이렇게 결혼운이 두 번씩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다 보면 네. 어쨌거나 한 부인하고 끝까지 살아가기가 어쨌거나 좀 힘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 과정이 제가 보기엔 많이 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우리 남자분은 같이 이렇게 살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지금 많이 하신 상태 같으세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어쨌거나 근데 그 운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게 그 운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네. 만나는 것도 그 때가 있는 거고 헤어지는 것도 때가 있는데 사실 작년부터 안 좋기는 맞았어요. 운이 안 좋은 운은 맞는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서류 정리가 사실은 되는 해는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두 분 어떤 궁합적인 부분을 봤을 때, 그 남자분이 지금 노력하신 거에 비해서 우리 여자분이 사실 못 따라오시는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말을, 지금 결론적으로는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정리를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게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고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본인 마음이 조금 결정이 되셨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서류 정리가 되는 이미 마음은 두 분 다 제가 보니까 많이 떠나신 상태 같으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쨌거나 첫 번째 부인보다는 근데 이 사주가 뭐 헤어지고 나면 사실 두 분을 결혼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혼에 실패하신 분들이 다시 재혼 3혼에 이렇게 다시 참 성공할 가능성은 적지만 지금 우리 남자분 사주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그 말년운이 조금 더 나으신 분이세요. 그런 그 배우자 운 같은 경우에는. 예. 하지만 이제 직장운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초년 말부터 중년까지 굉장히 사실은 좋으셔서 네. 직장 내에서는 인정도 잘 받으셨던 것 같고 예. 다른 문제는 지금 별 문제가 없으신데 어쨌거나 배우자 운은 올해가 좀 깨지는 해는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운에서 이렇게 충해주는 어떤 그런 글자가 들어오다 보면 내 앉은 자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뭐 직장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앉은 자리가 지금 내 배우자 자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정리가 될 수 있는 해인데 할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엔 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고 어쨌거나 다음에 만나시는 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적으로는 아직 남아있는 분이 있으신데 제가 보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인연은 들어와 있거든요. 뭐 애기 엄마하고 또 같이 산 정이 있어서 지금 우리 남자분 같은 경우는 마음 정리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 뭐 인연 따라 오시는 분을 또 어떻게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올해를 좀 기다려 보시고요. 네. 정리와 동시에 또 다른 분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근데 일단 우리 여자분 사주가 사실은 조금 문제점이 좀 많습니다. 부인 사주가 네. 뭐 지금 연세도 있으신데 웬만하면 제가 이렇게 참고 사시라고 저는 사실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인 사주가 어쨌거나 이 사주가 너무 애정지압이 많은 사주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왜 다정도 병이라는 얘기가 있죠. 네. 그래서 정이 너무 많으셔서 좀 그게 좀 해픈 스타일입니다. 많은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너무 과해서 너무 과해서. 네. 너무 이제 좀 해퍼지는 어떤 그런 사주신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늘 좀 이렇게 연애사가 좀 따르게 돼 있어요. 뭐 결혼과 상관없이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여자 사주 이렇게 너무 이렇게 화합하는 그 합이라는 글자가 너무 많을 때는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성 문제와 연애 문제, 연애사가 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일단 좀 많이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여자분 사주 속에 그 10월에 아니 11월에 큰 작은 불기운을 타고 나신 분이신데 이분이. 네. 근데 사주 속에 일단 나무 기운이 너무 많아요, 이분이. 근데 이 네. 나무가 많다는 얘기는 사실 이분한테 공부도 되고 인성도 되고 교양도 되는 부분인데 네.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있을 때 그게 제 기능을 사실 발휘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처럼 이렇게 너무 많이 있을 때는 항상 과한 게 좀 병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했을 땐 인성이나 교양 같은 게 사실 없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면서 연인 그 연애사라든가 애정이 너무 애정지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해퍼지는 그런 성격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애들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애들은 네. 아버지를 잘 따르시나요, 근데? 아니요. 지금 네. 제가 이제 중국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네. 예. 애들까지 엄마 편에 서서만 얘기를 하고 네. 예. 저는 와이프나 애들이나 저를 이해를 못 해주니까 네. 예. 지금 당장 어머님 병원도 걱정이 되고 예. 너무 힘드네요. 그러니까 우리 부인 사주를 보면 사실 남편 운도 사실 별로 없지만 네. 우리 부인 사주 사실은 굉장히 그 놀고 먹는 팔자세요. 아.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편한 사주이기도 하신데, 네. 근데 이 사주 속에 이제 그 바닷물도 많고, 그 나무 기운도 되게 많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 그 자그마한 어떤 불기운을 타고 내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막아줄 바람막이가 항상 좀 필요한 사주시거든요. 이분 사주가. 예. 근데 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은 내 자식입니다. 내 기운 속에서 흙에 관련된 부분이 사실 그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건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제가 봤을 때는 끼고 있어야지 나를 항상 좀 보호를 해주고 바람막이가 되기 때문에 네. 부인이 자식을 절대 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데 말 그대로 이제 지금 부인 문제도 지금 그렇게 돼 있고 또 자식들도 제가 봤을 땐 절대 엄마 곁을 사실 떠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남자분 사주가 조금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 됐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우리가 항상 그 개가천선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한번 타고난 천선과 적성 이런 것들은 사실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요. 조금 새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시는 것도 물론 모험이시겠지만 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선생님이 올해가 정리가 되는 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용기를 한번 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지금 전화 상담 계속 받고 있고요. 아래에 나오는 ARS 전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예, 제 결혼 문제로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결혼 문제로 전화를 주셨는데요. 지금 네. 옆에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전세원입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전화 주셨는데, 예. 보실 분이 좀 많으신가요? 아니면, 네. 3명이고요. 사실은 그래요? 제가 결혼 문제로 전화드렸는데, 네. 그럼 세 분 다 어떻게 불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좀 길겠네요. 그죠? 빨리 좀 불러주세요. 예, 저는 네. 66년 네. 7월 17일 아침 8시고요. 네. 오빠는 65년 네. 3월 10일 네. 오후 4시, 네. 그리고 다른 남자분은 67년 네. 5월 15일 아침 7시입니다. 네. 오빠도 나오시고, 남자분도 나오시고, 뭔가 좀 정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사실은 네. 제가 이혼한 지 10년째 됐거든요. 네. 근데 저기 입양한 먼 친척 오빠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네. 그 오빠도 자기가 이혼할 때까지 자꾸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애들 문제 때문에 네. 빨리 재혼을 하고 싶고 네. 이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지 네. 아니면 지금 저한테 잘해주는 다른 남자분이 계신데 네. 저희 애들 과외 선생님이거든요. 아, 네. 예, 근데 그 사람하고 당장이라도 재혼을 해야 하는지 네. 갈등이 좀 심해요. 그래서 본인 현재 마음은 어떤 분한테 더 많이 기울여져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 그 오빠가 더 어릴 때부터 정이 있어서 네. 오빠한테 마음이 더 사실은 더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어느 쪽하고가 제가 인연이 더
좋은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뭐 아까 입양하셨다 그랬죠? 예, 그 예. 오빠분이. 예. 네. 뭐 그럼 결혼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예. 조금 족보가 좀 복잡하네요. 그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 오빠라는 분 지금 사주를 제가 보고 있는데 네. 말에 별로 신빙성이 없는 분이세요. 오빠가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 그 오빠분 사주가 굉장히 그 배우자 자리가 튼튼해요.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가 튼튼하다는 얘기는 그 말 그대로 내 부인 자리가 굉장히 튼튼한 얘기가 되는 건데 네. 본인은 설령 이혼을 하고 싶어도 이런 사주들은 사실 우리 부인이 놓지를 않는 사주가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네. 우리 지금 여자분한테 그 결혼을 하겠다 하고 이혼을 하겠다 하는 그 말은 네. 단지 우리 여자분을 이렇게 잡아두기 위한 조금 내 곁에 두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말로 자꾸 이렇게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이 사주 성격으로 봤을 땐 사람은 참 멋있는 사람이네요. 네. 관직도 튼튼하게 잘 들어와 있어서 제가 보기엔 공직에 있는 분 같으세요. 네, 근데 맞습니다. 네, 원래 그 부인 자리가 이분은 굉장히 튼튼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을 만나셨더라도 네. 내처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그 자기 자리를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본인은 아무리 말로 이혼을 하고 싶다 그래도 이 부인이 놓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세월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분 말은. 근데 지금 본인 상황이 지금 혼자 있다 보니까 네. 본인 그 놓고 싶지 않은 그 욕심에 자꾸 이렇게 묶어두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신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앞으로 조금 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헐렸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우리 저 가해 선생님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예. 이분은 지금 그럼 혼자신가요? 지금 현재? 예, 이분은 지금 혼자예요. 네. 네, 혼자시군요. 네, 조건은 서로 맞는데 네. 이분 또한 제가 봤을 때는 꼭 그 결혼을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네. 이분 사주가 사실 원래는 괜찮습니다. 원래 뭐 설령 결혼을 한다고 해도 별일은 없는데 네. 이분이 사실 내년부터 한 2, 3년 가량 굉장히 사실 안 좋은 운에 들어와 있고요. 뭐가 안 좋냐 하면 건강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분이 굉장히 좀 단명할 수 있는 사주세요. 그래서 네. 물론 그 인명은 제천이라고 했지만 네. 사주 우리 격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분은 굉장히 그 심장, 혈압이 굉장히 높으신 분 같으신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 예, 고혈압 있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알고 계시군요. 고혈압이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보기에 내후년이 굉장히 좀 안 좋으세요, 이분이. 내후년에요. 네,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좀 착하고 자상한 분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분 자체가 그 배우자 운이 별로 좋지는 않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전 부인과도 사별을 하신 것 같으신데. 예, 사별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원래 내 부인의 어떤 그 자리가 튼튼하지 못하다 보면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그런 게 살짝 제가 반복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본인의 어떤 그 건강적인 면이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40대 중후반에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결혼을 하시고 싶다면 네네. 물론 결혼하실 수 있는 궁합은 이분이 사실은 더 나으십니다. 훨씬 더 자상하게 우리 여자분을 아껴주시고 하시는 부분은 훨씬 더 나으세요, 사실. 근데 그런 아까 제가 말한 그 부분이 뭐 이게 쇼크사 같은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후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후년을 잘 넘어가실 수 있다면 그 다음 해에 결혼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으신데요. 네. 뭐 지금 관계가 크게 뭐 정리가 꼭 돼야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한 1, 2년 정도는 조금 더 두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분 자체가 약간 그 의체증이 좀 있어요. 밖에 나가면 굉장히 좀 불안해하지 않던가요, 이분? 뭐 지금은 예, 조금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결혼 후에는 그게 더 심해질 수가 있나요? 아, 그럼요. 근데 우리 부인 사주가 첫 번째 남편 또한 그 남편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그런 의처증 때문에 제가 보기엔 좀 힘들었던 사주시거든요. 예, 그런 걸 늘 좀 피곤하게 네. 하고 해서 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 또한 약간 그런 성향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 건강적인 면이 제가 봤을 때 조금 문제가 되니까 네. 한 1년 정도만 더 있다가 네. 이따가 결혼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까 그 앞에 분 오빠분은 네. 제가 보기에는 마음적으로 뭔가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어떤 결정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뭐 이렇게 잘 생각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 상담 전화 받고 있고요. 아래에 나오는 ARS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고민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그 남편 문제로 전화 좀 드렸습니다. 네, 남편분 문제로 전화를 주셨는데요. 네, 네. 옆에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문제시죠, 오늘? 예, 그 남편이 그 사업자 주말부부로 거의 10년을 아, 네. 떨어져 살고 있는데 네. 최근에 그 거의 뭐 3개월에 지금 3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꼴로 집에 오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느낌이 여자가 생긴 것 같은데 혹시 올해 이 사람한테 여자가 생기는 운인지 궁금해서요. 일단 우리 남편분 생일을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부인 것도 같이 좀 불러주시겠어요? 네네. 남편은 그 네. 63년 2월 네. 19일 네. 밤 9시고요. 네. 저는 71년 5월 14일 네. 낮 10시경입니다. 네. 우리 지금 남자분, 우리 남편분 이렇게 사주를 보니까, 네네. 사실 원래 그 무제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없다 그래서 제라는 거는 우리 역학에서 여자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돈도 될 수 있는 글자인데 그래서 네. 우리 남편 사주는 지금 무제 사주라는 거는 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네. 내 여자가 없다는 얘기는 사실상 그 여자가 너무 많다는 얘기도 돼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없는 거는 곧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있는 거는 없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너무 이제 그게 과하고 없을 네. 때. 근데 우리 지금 남편 사주가 도화 일색이에요, 사실은. 네. 근데 인물도 참 훤하고 잘 생기신 분 같으세요. 네. 예, 맞아요.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도화 일색이고 우리 말 그대로 일명 그 도화살, 함지살이라는 그 용어들이 네, 있는데 네. 그런 어떤 살상을 갖고 있으면 어쨌거나 사람으로서 굉장히 매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도 내가 그 굉장히 좀 끼도 많으시고 인기도 많고. 인기도 네. 많고 사람을 조금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성향도 강하시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여자분들도 이런 분들을 또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시는 분이 경향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딜 가든 이분 항상 여자분들이 좀 따라다니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주말 부부 형태로 많이 오래 사셨기 때문에 우리 부인이 사실 모를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요, 선생님. 그, 사실은 옛날에도 여자 네. 문제로 힘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어요. 예, 네. 그때도 신랑이 이혼을 하자는 거 말려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며칠 전에 또 이혼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 여자는 없다고 하고 그냥 내가 싫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해요. 전 하늘 안 팔고 아들 둘 키운 죄밖에 없는데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 결론을 못 내리겠네요. 마음이 참 우리 부인 사주를 지금 보니까 정말 태평양 바다와 같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설령 제가 지금 이분 사주를 놓고 말씀을 해드려도 나쁜 걸 말씀을 드려도 우리 네. 부인이 그걸 참 받아들이기가 좀 힘드실 것 같고 일단 그리고 본인이 원체 이렇게 이 바다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될 수 있으면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려고 하는 성향이 좀 강하세요, 우리 부인 사주가. 네. 하지만 내 남편이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조금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걸 뭐 이해를 하든 또 이혼을 하든 그건 이제 부인의 몫이겠지만 그래도 네. 알고는 있으면 부인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거나 남편 사주가 이때까지는 그 여자분들이 뭐 좋아하고 본인이 좋아하던 뭐 여자분들이 좋아해 주든 늘 사람이 좀 많았지만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그런 여자분이 있었다면 좀 드러나는 해예요. 네, 그러니까 내 처외에 다른 이성이 드러나는 운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 부인의 직감이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시겠죠. 남자는. 하지만 대놓고 아까도 뭐 이렇게 본인 보고 싫다는 말을 자꾸 하신 것 같은데 네네. 원래는 사실 이분이 그럴 수밖에 없고요. 네. 설령 그 부인 외에 다른 여자분을 만나시더라도 네네. 그분을 이제 평상시에 떳떳하게 얘기를 안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원래 같은 운에서는 그 여자가 뭐 있다. 그러니까 네. 뭐 이혼하자. 이렇게 말을 아예 그냥 대놓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 운에서는. 하지만 요 운이 지나가고 나면은 또 이 그 아빠 같은 사주는
굉장히 또 부인이 그리울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자식을 너무 지금 잘 키워주는 분이시고 네. 제가 봤을 때 우리 여자분 사주 거의 뭐 그 사주를 봤을 때 굉장히 심사임당 같은 어머니세요. 아, 네. 옛날로 치면 진짜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어른도 또 알아보실 줄 아는 그런 사주고 그리고 애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주인데 여자로서는 정말 이렇게 나무랄 데 없는 사주세요. 근데 하지만 요 시기가 지나고 나면 본인도 이런 마음이 좀 들들 수도 있고 본인은 근데 지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신 거잖아요. 예. 없으신 거죠? 네네. 네, 제가 봤을 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분은 남편밖에 없는 분이시고, 네. 네, 내 자식밖에 없는 분이시고, 뭐 남편이 어딜 가 있든 간에 항상 시부모를 좀 봉양하시는 편이시고, 정말 요즘 시대에 좀 찾아보기 힘든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을 하든 간에 네. 이 자리를 잘 지켜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네, 하지만은 그 나중에 네. 그 애들이 충분히 그 보답을 해줄 겁니다. 아,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네, 저희가 또 아들이 둘인데, 네. 그 애들은 아빠를 싫어해요. 네. 근데 이제 시댁에서는 네. 만약에 제가 이혼을 하면 애들을 못 준다고 하고, 네. 난 애들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데, 네. 저하고 애들 인연은 어떤가요? 엄마하고 인연은 아까 아주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 아.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크면 얼마든지 그 엄마의 마음을 그 보답을 해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아빠가 자꾸 이혼 얘기를 하시더라도 네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부인의 어떤 심성상 제가 그 원래 같은 경우는 그냥 부인이 이겨내실 것 같으세요. 아무리 그렇게 이혼하는 운이 사실 들어오더라도 네네. 우리 부인이 원래만 잘 참으신다면 내년 같은 경우 다시 넘어가게 되면 아빠가 그런 말을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이 가정을 잘 지켜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네. 조금만 더 올해만 잘 참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신다면 좋은 일이 분명 일어나실 겁니다. 네, 오늘 오정미 피부관리실의 오정미 원장님, 열애장명원 천세원 선생님과 함께한 TV 멘토링 톡톡.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어떤 고민이든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ARS로 전화를 주세요. 저희 TV 멘토링 톡톡이 여러분의 인생에 달콤한 카운슬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